네, 안녕하세요. 어쩌다 아주농부입니다. 자, 오전에 방제하고, 지금 오후에 잠깐 좀 나왔습니다. 이제, 잎사귀는 이제 다 말랐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지나면, 방제하고 나서 2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약효가 이제 다 도포가 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후로는 이제 비가 오면, 이제 약을 또 방제를 바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그렇고, 자,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저희 여기 금천에서도 이제 냉해, 서리, 저온, 어쨌든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서 이제 배가 안 달린 농가를 제가 한 군데 다녀왔어요. 뭐 영상은 촬영은 못 했는데,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지대 자체가 좀 낮습니다. 지대가 낮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거기가 약간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어서 지대가 좀 이렇게 높은 데는 높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이제 추앙도 있고 신고도 있고 갔다 왔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래요. 거기도 이제 2일날 인공수분을 했답니다. 2일날 거기는 2일날 인공수분을 했고 또 면봉으로 찍었고 면봉으로 찍었고 습처리도 했고 근데 배가 거의 안 걸렸어요. 거의 그러니까 높은 지대 쪽에는 좀 걸렸는데 낮은 지대 쪽에는 이제 거의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확실하게 이제 저온이나 냉해, 설이 어쨌든 자연재해를 맞은 거죠. 거기 일기예보를 보니까 농장주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거기 그쪽에 보다 좀 약간 높은 지대 쪽 그쪽에 이제 관측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영하 1.7도로 2시간 정도 유지가 됐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쪽에는 거의 안 달렸고 달린 것도 있어요. 근데 안 달린 곳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정보를 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이제 원액을 사용 안 하고 보통적으로 석송자 섞어서 이제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석송자를 몇 프로 섞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제 배가 또 안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여쭤보느라고 최소한의 정보만 조금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진짜 요번에 설이나 냉해가 많이 온 거는 맞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자연재해가 맞습니다. 제가 일부 말씀드릴 때 저쪽 아래쪽 밭은 이제 습처리를 안 한 꽃가루를 사용했고 위쪽은 습처리를 한 꽃가루를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쪽은 좀 잘 됐는데 저 아래쪽은 아쉽다. 사실 처음에는 잘 안 보였어요. 없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배가 안 걸렸었거든요. 아래쪽에.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한두 개씩 보여요. 그래서 안 걸린 건 아니다. 근데 또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저 아래쪽 밭은 처리를 안 한 꽃가루를 첫날 썼고 둘째 날은 제거할 때 셋째 날 해가지고 이제 제거할 때는 습처리한 꽃가루를 또 찍었습니다. 저희가 물론 바람이 좀 많이 불고 했지만 어쨌든 원액으로 저희는 무조건 원액이에요. 저희는 속성자를 전혀 섞지 않습니다. 그래야 꽃가루를 충분히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액으로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래쪽은 분명히 저 아래쪽이나 위쪽이나 동일하게 이제 설이나 어떤 자연재해 저온 피해를 받은 거는 공통적으로 받은 거는 맞아요.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차이가 나느냐? 이 위쪽은 그래도 좀 붙었는데 아래쪽은 너무 아쉬울 정도로 안 붙었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이제 저는 꽃가루라고 이제 본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것도 100%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은 또 얘기 들어보니까 꽃가루로 저기 습처리 안 하는 꽃가루를 사다가 이제 찍었는데 되게 잘 열렸다. 근데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꽃가루 문제다 이렇게 100% 꽃가루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 문제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동일한 조건, 거의 비슷한, 엇비슷한 조건에서 봤을 때 위쪽에는 전날 습 처리를 한 꽃가루를 사용하고, 그래도 조금 많이 붙었고, 저 아래쪽에는 아쉬울 정도로 안 붙었고,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했을 때 좀 수처리 안 한 꽃가루가 조금 그래도 이제 깨어나는 게 아무래도 제가 느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수처리를 해주는 이유가 꽃가루를 이제 깨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깨운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꽃이 여기 꽃이 이렇게 있다. 그럼 내가 이제 면봉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찍었습니다. 한번 딱 찍으면 깨어있는 꽃가루면은 바로 이제 온도만 맞으면 18도 이상의 온도만 된다면 바로 얘가 이제 이게 착상을 하러 이동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꽃가루를 딱 찍고서 딱 찍었는데 수처리를 안 해도 되는 꽃가루라서 그냥 했습니다. 그럼 걔가 깨어나 있을 수도 있고 안 깨어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꽃가루가. 예. 그러면 안 깨어나 있는 꽃가루가 여기 묻으면은 당연히, 그리고 만약에 깨어나 있었더라 하더라도 몇 프로 정도가 깨어나 있었느냐, 뭐 수처리를 한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깨어나 있었겠지만, 물론 안 깨어난 것도 있겠지만, 수처리 안 한 거는 얘가 깨어나, 뭐 30%가 깨어나 있는지 50%가 깨어나 있는지 100%가 깨어나 있는지 제 자신이 알 수가 없죠. 제가 뭔가 액션을 취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같은 날 찍었어도 얘가 안 깨어나 있으면 얘가 오늘 자고 내일 아침에 깨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부터 얘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온도가 낮아, 18도가 안 돼. 그럼 얘는 또 뭐 이동 못 하겠죠. 그 대신 이제 뭐 다른 이동 못 하겠지만 그래도 한 2개, 3개, 뭐 예를 들면 몇 개는 이동을 해서 또 수정 착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꽃가루가 이렇게 좀 정상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묻은 경우, 활동성이 많은 꽃가루가 묻은 경우에는 알도 크고 이제 그 배도 크고 금방금방 크는 걸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아닌 거는 배도 쬐깐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배도 이렇게 여기 보시면 같이 인공수분을 했지만 이제 이렇게 작은 배가 있잖아요. 예? 같이 했는데 인공수분을, 여기에 있는 이 배는 지금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이건 왜 클까요? 이거는 왜 작고? 그 얘는 원래 작은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여기에 꽃가루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꽃가루가 많이 들어갔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일다이 특이 될 수 있는 배가 딱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닐까 하는, 그게 이제 첫 번째,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꽃가루가 이제 깨어나 있고 많이 들어갈수록 더 수정이 잘 돼서 더 많이 세포 분열을 많이 할 거고, 그쵸? 그리고 날이 좀 춥더라도 예를 들면은 여기 안에 뭐 30알이 들어갔다. 그럼 꽃가루가 30알이 많이 들어갔다. 그럼 30알 중에서 다 죽지 않고 예를 들면 뭐 20알이나 15알 반 정도만이라도 살아서 잘 해서 이렇게 수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더 얘가 더 활동성이 더 많고 세포 분열도 잘하고 이제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석송자를 섞어서 하신 곳은 거의 안 됐더라고요. 근데 석송자를 섞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석송자를 섞는 이유가.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이제 예전에 석송자를 섞었었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내가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기 위해서. 찍으면 석송자가 이제 그 돌가루, 붉은색 돌가루가 보이잖아요. 그럼 그 꽃은 내가 찍었으니까 안 찍고 이제 다른 거 찍겠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보통 이제 인부, 사람이 새로 이게 외부인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작업을 할 때, 한번 찍고 나서 또 낮에 한 바퀴 더 돌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찍은 데는 안 찍고 안 찍은 데만 찍게. 그래서 꽃가루를 아끼기 위한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이렇게 융합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뿌리시는 분들, 예. SS기나 아니면 등에 매는 기계에다가 꽃가루를 넣고 이렇게 막 이렇게 뿌리러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뿌리는 거. 그럴 경우에 원액으로 하면은 너무 많은 꽃가루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적게 이제 하려고, 이제 꽃가루를 좀 낭비를 줄이려고 이제 그렇게, 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석송자가 이제 잘 섞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대1 비율로 내가 섞더라도 잘 골고루 섞여서 내가 한번 찍을 때, 내가 여기 꽃에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열매가 없어요. 그죠? 여기가 지금 수처리를 안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꽃가루를 사용한 곳이에요. 거의 안 달렸죠. 그쵸? 여기 지금 조금 달렸고, 여기 3개 달렸고, 지금 여기도 지금 하나 있고, 여기 2개 있고, 없습니다. 다 달린 게 아니에요. 이런데 지금 다 비었잖아요. 이런 자리. 네, 이런 자리.
이런 자리 다 비었어요. 지금 없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렇게 숲 처리를 안 한 곳에 이제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심을. 이렇게 많이 안 달려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심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생각할 부분이 뭐냐, 석송자를 안 한 곳과 한 곳의 차이가 뭐냐. 그럼 결국에는 석송자는 이제 그 같이 혼합물이 있다 보니까 꽃가루를 직접 많이 이렇게 찍어준 데는 더 잘 됐고, 그리고 또 냉해나 저온 피해나 서리에 조금 더 강한 그러한 부분이 있지 않는 건가. 예? 왜냐면 어차피 과원 자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피해가 왔을 텐데, 그 아까 전에 간 농장에 보니까 이렇게 여기 다 없어요. 다 없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 이렇게 있는데 되게 큰 게 있어요. 이보다 더 큰 게 있어. 이거보다. 이 배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하나가 딱. 그럼 걔는 왜, 어떻게 해서 걔는 살아남았을까요? 다른 거는 다 죽었는데 걔만 살아남았어. 그러면 이거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온도는 여기나 다 똑같았을 거예요. 예, 서리나 냉해나 어떤 그런 저온을 받은 건 다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얘만, 이쪽에 있는 요 하나만 살아남은 이유는 단 하나. 여긴 꽃가루가 충분히 묻었다는 거죠. 예, 충분히 묻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떨어져서 수정이 완료가 안 되고 다 떨어 죽은 거고, 요거 하나만 살아남은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예.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여기도 지금 저희가 다음날, 아니 뭐 그날이다, 2일이나 3일날 어쨌든 수정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은 2일날 했다 그러면은 2일날은 여기는 습처리 안 한 꽃가루로 저희는 원액으로 다 찍었기 때문에 다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보십시오. 근데 안 달려. 여기 하나 달렸죠. 여기 하나 달리고, 여기 달리고 없어요. 여기 하나 달렸고, 여기도 있는데 쬐깐하게 하나 달렸고, 이렇게.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저희는 석송자를 안 섞었기 때문에 석송자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원액으로 찍었어요. 근데 단지 뭘 안 했냐, 습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온 꽃가루는 100% 깨어있는 꽃가루가 아니었고, 예를 들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여기 하나 찍고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3번을 찍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결실이 된 거는 여기 하나, 요거는 이제 밑에 쪽인데 하여간 둘, 여기 셋, 그리고 또 하나 있지 않았나? 여기 넷. 이렇게 4개 된 거예요. 13번 중에 4번이면 10번 중에 4번이라고 하면은 40%만 결실이 이루어진 거고, 60%는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꽃가루가, 습처리를 안 한 꽃가루가 분명히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40%, 요것만 봤을 때 지금 40%도 안 되죠. 여기는 13개 중에서 지금 된 거니까 한 30 몇 프로 정도 되는 확률로 지금 수분이 수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습처리를 안 한 꽃가루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 깨어나지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헛방질이 많다라는 거고, 근데 이게 만약에 날이라도 좋았으면 헛방질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달리긴 달렸을 거예요, 날이 좋았다면. 근데 올해는 날도 안 좋았어요. 뭐 밤에 온도가 3도 4도까지 떨어지고, 막 냉해가 0도 밑으로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고, 습처리하고 나서 비도 오고, 온도 자체가 낮다 보니까 수정률이 더 떨어진 거죠. 수정률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온도가 좋고 막 날이 좋고 이럴 때는 뭘 해도 다 돼요.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막 수정이 막 많이 잘 되더라고요, 보면.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저희가 작년에 수정이 엄청 잘 됐잖아요. 추석이 빠른 해였는데 너무 날씨도 좋고, 근데 약간 우리가 인공수분 하는 날짜는 좀 뒤였어요. 10일 정도쯤에 여기는 인공수분 했거든요. 나주는 작년에 4월 10일 날이 인공수분 만기일이었어요. 만기일 날 저희는 인공수분 하거든요. 만기일이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다 보니까 10일 날 하다 보니까 이후로는 설이나 냉해, 저온 피해 아무것도 없었고,
그리고 날도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막 6일, 7일 만에 6일, 7일 됐을 때 진짜 이거보다 더 컸어요. 이거보다. 이 배보다 지금. 요거 보이시는 배 있죠? 요거. 요 배보다 더 컸다니까요. 6일 지났는데. 근데 올해는 배가 지금, 요거 보십시오. 여기는, 여기 있다, 배. 배를 찾아야 돼, 배를. 여기도 있네. 아유. 여긴 그래도 좀 됐네. 여기 안 됐네. 보십시오. 여기. 하나도 안 걸렸어요. 이쪽에. 여기 안 걸렸잖아. 3개 걸렸네, 3개. 이렇게. 여기 요 정도면은 지금 1년, 2년, 3년, 지금 4년 차 되니까, 요 나무 정도면은 그래도 한 10개 정도? 한 7개? 8개 정도는 달 수 있는 나무인데, 딸랑 3개 달렸는데, 3개도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3개도 지금 안 좋아. 보시면. 자라. 예. 살잖아요. 어디 갔지? 잊어버렸다. 하나밖에 안 보이네? 요거 하나 있고. 또 어디 있지? 없어졌어. 3개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요래. 요거 1단위 특도 이건 1단위도 안 돼요. 이거는 모양도 삐뚤이야. 약간 삐뚤어졌어요, 지금, 이거는. 이렇게 약간 이게 기형가거든요, 기형가 이런 게. 이런 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배가 안 커요, 이런 거는. 예, 이런 건 1단위가 될 수가 없어요. 2단위는 3단위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애들은요. 키워도. 근데 배가 없어도. 이런 보십시오. 예. 이런 배만 걸려 있어요. 근데 왜 안 따느냐? 안 따는 이유가 있어요. 안 따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우리 배가 안 걸렸으니까 그냥 다 따버리고 그냥 뭐 방제도 안 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제가 21년 이렇게 2년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렸죠. 서리와 냉해, 여기 저희 자연재해, 서리 냉해 이제 이런 저온 피해 냉해 요걸 입었고, 그러면서 플러스 흑성병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세트로 2년 동안 연속으로. 그래서 첫 해는 3,000개 정도 수확했고, 그 다음 해에는 한 8,000개, 7,000개인가 8,000개 정도 수확했어요. 그래서 수확한 것마저도 흑성병이 보너스로 붙어 있어가지고, 경매장에는 거의 한 10박스 이내로밖에 안 나갔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암울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달아서 다 키웠어요. 배를.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도장지가 많이 나요. 작년에 도장지가 좀 멈췄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또 도장지가 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인 게 좀 설이나 냉해 이런 자연재해를 입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도장지가 발생을 해요. 왜? 배가 안 걸리면 도장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나무 자체는 어찌됐든 간에 이 나무가 뭐 예를 들면 100개를 수확할 수 있는 나무다, 뭐 200개를 수확할 수 있는 나무다, 300개를 수확할 수 있는 나무다. 그건 이제 그 나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100개를 수확할 수 있는 나무다. 근데 나무에 열매가 걸려 있는 거는 30개, 40개 걸려 있어 봐요. 그러면은 50개, 60개, 70개에 대한 그 양분 소모를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지 않아요. 그죠? 그럼 어디로 하겠습니까? 다 꽃눈으로 가서 다 터져버려요. 도장지로. 그러면 꽃눈이 없어지죠. 도단지가 생기니까. 그럼 도단지가 생기면은 꽃눈이 없어지면은 분화가 안 되겠죠. 그럼 다음 해, 내년에 또 결실 맺기가 힘들어요. 저희가 그래서 결실 맺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첫 해 20년쯤 그때 처음에 저기 자연재해 서리하고 저온 피해하고 저온 피해로 할게요. 저온 피해하고 흑성병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열매가 다 도장지가 터져가지고 저희 그래서 저희 보면은 꽃눈이 막 이상하게 없는 애들이 많아요. 네, 이상하게. 지금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좀 채워진 겁니다. 작년에 좀 하고 해서 지금 채워진 건데, 이 결과지에 꽃눈이 별로 없는 게 많아요, 저희가. 원래 이게 한 4년차, 5년차 되면 결과지에 꽃눈이 많아야 되는데, 꽃눈이 이상하게 많이 없는 애들이 꽤 있습니다. 예. 지금 잎사귀가 많이 나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가려주는데, 진짜 제가 예전에 올해 제가 유인하고 막 겨울에 막 유인하고 한 거 이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꽃눈 별로 없는 것들이 많아요. 예. 저희 여기 가수원에. 그러니까 이게 열매를 달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달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못난이든 뭐 삐뚤이든 꺽쇠든 뭐든 간에 달아야 돼요. 배를 달아서 배를 좀 배에다가 영양분이 갈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소모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내년에
이 꽃눈이 이제 올해 꽃눈도 많이 안 터지고 꽃눈을 또 유지해서 내년에 또 농사를 짓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아, 약 치는 것도 아깝고, 그리고 뭐, 지베린 바르고 봉지도 씌워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면은 또 충이 많아지니까, 그런 걸 두려워하시거든요. 당연히 저도 이해합니다. 저희도 그랬고요. 예? 아니, 1000평에서 3000개 땄어요. 3000개 땄는데 거기서도 흑성 다 먹어가지고, 경매장에 나갈 수 있는 배가 없었다니까요. 예? 그래도 도장지 맨날 따라다니고, 도장지 그냥 나오니까. 도장지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도장지 계속 따내리고, 그래야지 이제 여기 다음에 여기 이제 그 해에 꽃눈 분화할 때 햇빛을 좀 잘 볼 수 있어서 꽃눈 분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농법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배가 없으면 하여간 꽃눈이 다 터져버리고 분화도 안 되고 분화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정리가 안 돼서 저도 일단은 뭐 습처리 안 한 꽃가루가 좋네 나쁘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꽃가루는 무조건 습처리 해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100% 깨워놓고 내가 인공수분을 했다 그러면 100% 깨워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느끼기엔 100%는 뭐냐면 제가 습처리를 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습처리를 해서 깨워 일단 두드를 패서라도 깨워갖고 내가 찍었을 때 바로 얘가 들어가서 수정이 착상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뿌리는 거보다는 직접 찍어주는 면봉으로 찍어주는 게 좋다.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석송자 섞는 것보다 안 섞고 원액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자연재해로부터 자연재해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지금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서리 피해나 어떤 자연재해나 흑성병이나 해가 뭐든 간에 뭐 어떤 재해를 얻었다. 그래서 배가 별로 안 달렸다 하더라도 달린 데라도 많이 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달렸습니다. 여기는 되게 많이 달렸네. 지금 보니까요. 예. 이만큼 달렸어요. 예. 다른데 하나도 안 달렸어. 여기에만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다. 그럼 6개를 다 싸야 돼요. 봉지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 이 결과지, 여기 이 다주지 결과지에, 이 다주지거든요. 여기 다주지였던 곳인데, 여기에 배가 하나도 없어. 다 서리가 다 떨어졌어. 여기만 이렇게 지금 6개가 있다. 뭐, 여기 보면은 못난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숫배는 없네요. 못난이, 얘도 못난이.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못난이 다 떼어야죠, 4개. 요 2개 중에 했는데 요것도 좀 1따위는 안 돼, 얘도. 그다음에 얘가 조금 낫고요. 요거 하나 남겨야 되는데, 배가 없다면 요거 이렇게 다 싸야 돼요. 다, 봉지를 다 싸. 4개를. 8개를, 2, 4, 6개를. 다 싸서 매달아 놔야 됩니다. 여기 영양분을 먹을 수 있게. 네. 그래야 이 나무가 영양분을 어느 정도 소모도 하고 도장지도 적게 발생이 되고 그래서 다른 데로 눈이 망가지는 일이 없도록 분화도 잘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이제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예? 항상 명확한 건 없습니다. 어떤 증상이. 근데 지금 올해 명확한 거는 이거는 확실하다. 자연재해는 확실하다. 예. 자연재해는 확실한데 자연재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장은 배가 잘 걸렸는데 어떤 농장은 배가 안 걸렸다. 그러면 그 농장은 왜 배가 잘 걸렸을까를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들 계속 농사 지으실 거잖아요. 예? 배 농사를 오래만 하고 안 하실 거 아니시다면 다른 농장 가서 잘된 농장 가서 봐야 돼요. 잘된 농장 가서 그 농장주를 찾아가서라도 봐야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걸렸어요? 그리고 여기 지리적으로 어떤가? 여기가 서리가 잘 올만한 지리적인 요건인가 아닌가? 좀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좀 기존 지대보다 많이 좀 낮은 데 있지 않나? 아니면은 여기는 좀 다른 지대보다 높지 않나? 여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관수 시설은 어떻게 돼 있나? 뭐 미세 살수 장치 같은 게 돼 있나? 아니 선풍기가 돼 있나? 아니 연소법으로 뭐 깡통을 놓고 불을 쬐나? 어떤 식으로 그때 피해가 왔을 때 어떤 식으로 했나? 그리고 꽃가루는 어떤 식으로 했고 뭐 뿌렸나? 아니면은 원액을 썼나? 석송자를 썼나? 습처리를 한 걸 썼나? 안 한 걸 썼나? 꽃가루는 어디서 구매했나?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해봐야죠. 예. 그냥 나는 올해 농사 망했으니까 에이씨 몰라 그러고 나는 그냥 술이나 먹고 그 어영부영 그게 그러면 해결이 안 나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똑같아. 앞으로 저희가 이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앞으로 더 아마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좋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막 지금 탄소 중립인가 뭐 이런 거 지금 다 그냥 무시하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다 마찬가지죠. 예. 갈수록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대비를. 예? 제가 2년 동안 흑성하고 서리를 맞고 저온 피해를 맞고 이제 느낀 게 이제 그겁니다. 느낀 게. 그래서 올해는 저는 이제 그래서 나름 그래서 여기 한 그 일기예보 상에 그때 보니까 6일인가 7일인가 그 날짜에 보니까 한 번 서리가 여기 왔는데 영하 2도까지 떨어지는 걸로 일기예보에 나오더라고요. 네이버에 보면은 4개를 보여줘요. 날씨를 4군데에서 이렇게 한 거를. 근데 한 군데가 금천 쪽에 영하 2도인가 3도인가까지도 찍혀 있더라고요. 시간이 5시 6시쯤에 그래갖고 5시쯤 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저 위쪽에서부터 이제 봤더니 저기 영하 0.3도, 0.5도, 0.7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가갖고 이제 관수했습니다. 물 줬어요, 물. 예.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물 주고서 제가 이제 계속 30분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봤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0.5도, 영하 0.5도에서 멈췄더라고요. 더 이상 안 내려가고. 0.7도까지 내려갔다가 좀 지나니까 0.5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마이너스 0.5도까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0.5도가 0.5, 그러니까 저기 영하 0.5도죠. 영하 0.5도. 예. 영하 0.5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그게 관수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관수했으니까 0.2도라도 올라갔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여기 그 중간에다가 스프링클러를 좀 원래 있던 거를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게 여기 있던 게 아니고 여기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갖고 스프링클러 돌아가는 걸로 저희도 돼 있었어요. 물 여기 쫙 주변에 이렇게 막 뿌려지는 걸로.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옥타 8로 바꾼 거거든요. 옥타 8로 점적으로 이렇게 점적으로. 예. 이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아실 텐데요. 스프링클러 왜 하느냐? 온도 떨어지면은 이 관수보다도 스프링클러로 물 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차가운 그 공기와 그 저희 관정에서 나오는 나왔을 때 이제 실내로 나왔을 때 한 5도 정도, 6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온도와 만나면 그 물과 만나면 그래도 온도가 좀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제 마음으로는. 그래서 물론 미세살수 장치가 좋긴 한데 지금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한 0.5도라도 상승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봐요. 저는. 예를 들면 영하 2도까지 예정이 돼 있다. 근데 제가 관수해서 영하 1.5도에서 멈추고 그 위로 이제 상승했다. 그러면은 수정 후에는 영하 1.7도 이하로 30분 이상 유지가 되면은 타격이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시간을 줄이고 더 내려가지 않게 하고 올라갈 수가 있으면 수정을 또 성공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 나는 어떻게 하면은 처리를 안 맞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내가 농사 잘 지으면은 내가 잘 지은 것 때문에 시에다가 제가 뭐 세금을 내다거나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시에서도 우리 지금 서리 피해 입었다고
지원해 준다는데 지원해 주는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한 50만 원 줄까요? 어? 보험 들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해주는 거는 얼마 안 해주잖아요. 어? 공통으로 그냥 같이. 근데 대농가가 많으니까 많이는 못 해주죠. 당연히. 어쨌든 우리가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을. 뭐 100%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뭐 어떤 지원 정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면 그런 거를 시에다가 이제 건의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남일 같지 않아서 사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수정이 그렇게 잘 된 건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정이 안 된 건 아니죠. 이게 수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예,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안 됐죠. 여기도 안 됐고, 여기도 안 됐고, 여기도 안 됐고, 여기 안 됐어요. 다, 여기도 안 됐죠. 자, 보십시오. 이런 거는 다 떨어지는 거고, 안 됐잖아요. 자, 보십시오. 요거 하나 됐어요, 요거. 됐는데 요거는 못나니. 예. 자, 요거 하나 됐네요. 여기. 여기는 습처리 안 한 꽃가루 사용한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자, 습처리 안 한 꽃가루 사용한 곳입니다. 여기. 여기도 그렇고. 자, 습처리 한 꽃가루 한번 가볼까요? 여기 건너가 습처리 한 꽃가루거든요. 꽃가루. 습처리 한 꽃가루. 자, 달렸죠. 여기도 달렸고. 여기도 달렸고. 아래쪽에도. 두 개 달렸고. 이렇게 달렸고. 그죠? 여기 안 달렸고. 여기 달렸고. 여기 달렸고. 여기 달렸고. 확실하게 틀리죠. 크기도 틀리고, 습처리한 꽃가루와 습처리 안 한 꽃가루가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습처리 안 해도 되는 꽃가루가 뭐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1년밖에 지금 올해 처음 써본 거라,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써서 이제 더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날씨가 좋을 때 만약에 썼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습처리를 한 거랑 안 한 거랑의 차이 한 가지가 더 뭐가 있냐면, 날씨가 좋아서 수정은 잘 됐습니다. 습처리 안 한 것도 잘 됐고 습처리 한 것도 잘 됐어요. 그러면 정형화가 얼마나 나오느냐? 저희가 결국에는 배농가에서 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그 과실을 생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소위 말하는 저희가 이야기할 땐 정형화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럼 그 정형화율이 얼마나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꽃가루를 사용할 때 우리 집에는 지금 배를 100개를 달면 정형화가 50%밖에 안 나온다. 근데 저 집은 80%가 나온다. 왜 저 집은 80%가 나오고 우리는 50%밖에 안 나오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젓갈을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꽃가루 문제인가? 아니면 인공수분을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저 집은 정형화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집은 정형화가 적게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작년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배를 추석이 빠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15,000개 정도를 수확을 해서 18,500장을 달고 3,500장 정도를 꼬담아나 낙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15,000개 정도를 수확을 해서 그 중에 7과부터 10과까지가 65%, 그리고 11과 12과까지가 89%가 수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경매장에 냈어요. 그 중에서 좋은 거는 저희는 뭐 한 3만 3천 원까지도 받았습니다. 7.5kg 한 상자에. 뭐 이걸 많이 받았다, 조금 받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정형과가 많으면, 정형과가 많고 배를 크게 잘 키울 수 있으면 그만큼 돈을 더 이제 수익을 더 낼 수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추석이 빨랐는데도 배를 그렇게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중요하겠죠, 당연히. 우리는 그 작년에 배를 예를 들면 30%밖에 못 땄는데, 저 사람은 100%를 다 땄네? 추석 이후에는 배가 없었다고 그러네? 근데 우리는 추석 이후에도 계속 배가 있었네? 결국에는 추석 때 배를 못 팔고 구정 때 배를 내놨더니 배값이 한 상자에 뭐 4,000원, 5,000원, 6,000원짜리도 있더라. 그러면은 추석 때 배를 내는 게 더 중요한지, 구정 때 배를 늦게까지 내는 게 더 중요한지, 어떤 게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방법인지는 여러분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정형과와 큰 배를 추석 안에 빨리 생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간단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요번에 올해 뭐 결실이 저희도 이제 많이 된 건 아니지만 저희도 결실이 되게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적과를 했죠? 13일째부터 적과했습니다. 수분한 지 13일째. 코딱지만 할 때부터 저희 적과를 했어요. 떨어질 것들 막 훑어내고 미리. 예? 떨어질 것들도 많이 붙어 있잖아요, 위에. 그 양분 소모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저장 양분으로 배가 크고 있는데, 아직 한 달까지는 저장 양분으로 크는데, 그 저장 양분 조금이라도 아껴서 우리 그 결실 맺은 배한테 주려고, 여기 결실이 된 배들에게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도장지도 계속 떼고 적과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적과를 할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배가 안 될 만한 것들은 어차피 다 떼내야 되잖아요. 배 안 될 거를 달아놓을 수는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실제 한번 그 뭐 배가 달렸다고 하지만 그 배 달리지 않아야 될 거 달린 거, 뭐 못생긴 놈, 못난이, 뭐 이런 것들 다 떼고 나니까 몇 개 없어요. 이 결과지 하나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것도 지금 떼야 되는데 너무 없어서 배가.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자, 없죠. 배가 없어. 배가 없어요, 배가 이렇게 없다니까요. 그래도 최소한 한 결과지에 3개, 4개는 붙여 놓으려고 못난이고 뭐고 안에 붙여 놓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걸린 곳은 이제 못난이 이런 것들은 떼주고. 떼줘야 돼요. 그래서 클놈들에게 밀어주는 거죠. 일다이축이 될 만한 배에게 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매일 다니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도장지 떼고 젓가락시고. 올해 젓과는 젓과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올해도 배를 하여간 좀 크게 이쁜 애들만 많이 키워서 내가지고 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는 거죠. 이게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제 경험치니까.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여러분들께 뭐 질책하거나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죠? 지금은 누가 잘못했고 잘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날씨 자체가 자연재해인데, 자연재해를 어떻게 잘하고 잘못하고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단지 우리가 이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게 아닐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내년, 내후년 농사를 하실 때 조금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어떠실까라는 제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또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그 설이 관련된 뭐 수철이 안한 꽃가루, 한 꽃가루 관련된 영상을 제가 올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약간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뭐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네, 어쩌다 안정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젓갈을 또 써야 되네. 가위를 안 가져왔네. 여기 아버지께서 지금 도장지 떼러 다니시네요. 네, 생산 공정을 더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찰리 여기서 뭐해? 찰리 야 여기서 뭐해? 아유 우리 찰리 얘 언제 날려나 애기? 어?